드리는 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수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강의하고 자문하는 이유가 저 김경일 교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그래서 벌어졌구만. 내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일깨워 드리는 걸 잘하는 거죠. 이게 저의 특화된 동사예요. 저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겠고 별로 흥미도 없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건 너무 잘 알려주는 분들 계시죠. 송기령 박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 예. 강연에도 슬라이드 숫자가 달라요. 저는 한 7장 가져가서 2시간을 떠드는데 송기령 박사님은 30분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60장이야. 팍 넘어가죠. 한 번도 같은 슬라이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기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동사를 찾아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적성을 찾아간다. 그 사람의 진로를 개척한다가 이 동사가 내 거구나. 이 행위가 내 거구나. 그러면 영역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현재 20, 30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을 재미없어 합니다. 자기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지만 억지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기업도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취업을 하시는 분도 좀 더 관심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데 잘 안 보는 게 기업의 문화예요. 기업 문화를 굉장히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예를 들자면 왜 뱀이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제발 늦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9시 5분도 9시랑 뭐가 달라. 이런 분들은 나한테 안 맞는 회사. 여긴 내가 아니네.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난 이거 너무 괜찮은데 들어가는 사람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아예 맞추자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추는 거예요. 이걸 컬처 핏이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거든,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거든, 약간 대학 서열만큼 이게 서열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서열화를 시켜놓고 마치 입시처럼 기업에 취업하잖아요. 결국 나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굉장히 좋은 기업, 일반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퇴사자가 많은, 그러니까 그 기업의 문화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도 우리 기업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더 많이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죠. 이상한 미사역으로 포함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리 기업에선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아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서라고 합니다. 백서가 화이트페이퍼죠. 그건 매뉴얼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을 주고받아. 어느 정도는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질문도 회사에서 공유하시고 보여주시면 회사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런 걸 녹서라고 하거든요. 이 녹서를 보면 그 기업의 문화를 굳이 이렇게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렇게 안 만들어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좀 더 발굴하고 기록을 남겨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맞는 거죠.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실제로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표들이 아닌 다른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뭐 궁금한 거 없냐고. 근데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하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짐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될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들어오고 대답하고 심지어 남의 질문을 볼 수도 있는.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할 때도 다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랑 현실이랑 안 맞았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게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마음, 감정을 약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회사를 오랫동안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사람과의 애정이 변하지 않을 거야.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행동을 약속하지 않고 감정을 약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니체가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만 약속해라. 근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특히 기업을 고를 때든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자꾸 감정을 약속하죠. 그거 어려운 말이네요. 만약에 배우자라면 뭔가를 약속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해거든요. 그쵸. 그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감정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화나서 큰 소리 내는 일은 없을 거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감정은 변하면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너한테 큰 소리 치지 않을게.
그러면 언젠간 반드시 어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반성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해라. 그래야 만회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니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맞춰보고 가니까 자꾸 마음을 정붙이고 오랫동안 일해서 사랑하는 기업에 다닐 거야. 그러니까 퇴사의 이유도 대부분 배신감이죠. 감정이죠. 이 행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동 위주의 기업 문화를 잘 서술해 주셔야 되고 그 행동이 나한테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냐를 잘 맞춰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분들이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시죠. 근데 또 기업인들을 만나면 청년이 없어서 미쳐버리겠다고 고통을 호소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 위주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작은 기업들한테 배워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속도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고 한국 사회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나면서 벌어질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어서 너무 재미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좀 더 재밌게 생산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뇌과학자들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죠. 직장인이 일이 즐거우면 그건 정신 나간 거고요. 네,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고요. 우리 뇌에서 일, 공부, 훈련, 연습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지루하고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에서 노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전두엽이 몰입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이 노동인가요? 게임할 때 뇌를 찍잖아요. 별로 안 즐거워요. 그래요? 재밌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전두엽이 엄청 몰입하고 있어요. 게임할 때 사람들 동작을 보면 이거 노동이죠. 그리고 표정도 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근데 왜 게임은 몰입하고 있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느냐? 몰입하니까 재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키보드 처음 자판 외울 때 잘 안 되죠. 그리고 막 그 프로그램 보면서 쫓아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딱 일주일 동안 어떤 한 시스템을 만났을 때 뇌가 미쳐서 몰입해가지고 그 일주일 때문에 독수리 타법의 2년을 졸업하고 분당 150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한 메타자죠. 맞습니다. 그 외계인 떨어지는 게임할 때. 게임은 계속해서 스코어 보여주고 베네치아가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는 노동인데 나도 모르게 게임적 형태나 프레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화 시키면 갑자기 뇌가 몰입하면서 확 해버려서 끝내거든요. 성장감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이 재미없는 일을 하는데 과거의 일이 즐거웠었다라고 하는 착각적 기억의 한켠들이 있어요. 예전에 아나운서 경력 거의 초반부에 늘 때가 있죠. 실력이 팍팍 늘 때가 있죠. 그때가 일이 재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되면 이제 안 늘죠. 정체기가 오죠. 네. 그때가 바로 전문가가 된 시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일이 재미없다고 본격적으로 느끼는 거죠. 전문가가 사전적인 정의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그 일을 잘했는데도 안 기쁜 사람. 원래부터 재미없던 일이 본격적으로 재미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에 익숙하고 노련해졌으니 약간은 새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익숙해진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을 확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업무가 주어진 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서 크게 바꾸는 걸 이직이라고 하고요. 살짝 바꾸는 걸 직무 변경이라 그래요. 조직은 이직을 하기 전에 직무 변경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같은 회사 안에서 물론 이직이 답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직무 변경을 한 두세 번 해보셔야 나중에 이게 좋은 이직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한테 안전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죠. 야구 선수를 하는데 투수를 해보다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옆에서 노련한 코치분들이 항상 이러잖아요. 그럼 타자를 한번 해봐. 근데 이게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시절에는 그냥 투수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 아니면 전 안 할래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의외로 대선수 중에 투수하다가 포기하고 타자에서, 타자하다가 포기하고 투수에서 대선수 된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나 보직 변경을 꼭 좀 해보세요. 의외로요.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인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꽤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